안녕하세요. 오연선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아이들 학교 잘 다녀왔죠? 이번 학기도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도 무탈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등 6년간 글쓰기 로드맵 성장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대강 이렇게 흐름을 알고 계시면 부모님이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강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먼저 취학 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등이라고는 했는데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이제 글쓰기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이들이 뭐 하늘, 달, 친구, 엄마, 화장실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문장이 발전을 하거든요. 뭐 사과 하면 단어지만 사과를 먹었다 하면은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장부터가 사실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때 많이 하는 것들이 소통하는 글쓰기라고 해서요. 저희 6세, 7세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이 부모님께 글 써오잖아요. 뭐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써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첫 글쓰기의 시작이에요. 자, 이때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든 한 문장, 두 문장 써보게 하면 좋은데요. 조금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아무 의미 없는 글을 계속 쓰게 하시는 거예요. 글쓰기를 이때는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글이다 라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훈련식으로 너무 이렇게 반복되는 글쓰기를 많이 하거나 문법에 지나치게 치중한 글쓰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써야 된다라거나 그 다음에 뭐 형용사를 넣는 글쓰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훈련식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벌써 글쓰기가 지겹다라고 느껴버리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 문장을 쓰더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나오게끔 많이 쓰지 말고요. 그냥 경험을 하게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는, 엄마는, 아빠는, 강아지는 이렇게 주어를 좀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을 연결해서 쓰게 한다거나 먹었다, 놀았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주시고요. 그 앞에를 완성하게 하시면 이것도 충분한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 글을 보시고요. 소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쓰기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필자들이 꼭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목적 없는 글쓰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편지 같은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께 쪽지나 편지 같은 거 써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편지글을 좀 처음에 쓰기 편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분이 편지를 읽으시고 그랬어 그랬구나 엄마도 이러해 아빠도 이러해 할머니도 이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내 글을 보면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거구나를 느껴서 글을 조금 더 덜 힘들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글쓰기 시작을 해서 6세, 7세 조금 길면 1학년 정도까지는 문장 쓰기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문장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글을 써나가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뭐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갑자기 자기 생각을 막 연결해서 쓰진 않아요. 사과를 먹었다, 아삭아삭했다, 진짜 맛있었다, 내일도 먹고 싶다까지 쓰면 참 좋겠죠. 근데 보통 그냥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끝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써야 되는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글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나를 위해서 쓰는 건가 남을 위해서 쓰는 건가 이것도 아직 헷갈릴 때여가지고요. 그렇게 만약에 한 문장을 썼는데 자연스럽게 글이 늘어나면 너무 좋은 글쓰기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요 여러 가지 주제를 주고 쓰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재미있는 주제들을 주어야 아이들이 아하 하고 막 글을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 10봉지를 먹는다면 어떤 과자를 먹어보겠다 라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것이다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써보게 하거나 아니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 얘들아 3만원짜리 짜장면이 있대. 이 짜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건데 이렇게 비싼 걸까? 라고 생각해서 상상을 막 나열하게 하는 글을 쓰면은요. 어떨 때는 한 줄, 두 줄이 나오지만 어떤 주제는 막 5줄, 8줄 막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막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효능감이라는 걸 느껴요. 제가 앞에서 아이들이 글쓰기의 목적을 몰라서 계속 쓰기가 힘들고 글쓰기를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내가 글을 쓰면서 재미라는 거를 느껴요.
내가 그래서 글이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약간 통쾌함도 느끼거든요. 요 자체가 글쓰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주제로 쓰는 거 2학년 전후에 좀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3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여러 가지 글을 경험하면 좋아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경험 글쓰기, 편지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설명 글쓰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이제 차근차근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글쓰기를 막 기계적으로 오늘은 설명글, 내일은 일기, 내일은 독후감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글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구나를 경험시켜주면 좋은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재미있는 주제를 주면 아이들이 막 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에는 내용의 다양성을 아이들이 좀 느낀다면 이때 이제 형식의 다양성을 좀 느끼는 거예요. 일기나 독후감이나 주장글이나 쓰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독후감도 자유롭게 한번 써보게 하고 경험했던 것도 내가 진짜 좋았던 거 아니면 진짜 화가 났던 거 너무 슬펐던 거 이런 거 한번 써보고요. 부모님이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얘들아 길에서는 좀 뛰지 말자 친구들에게 하는 거 엄마 저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이런 요구하는 글쓰기도 하나의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그렇게 갈래를 조금 이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면 조금 더 글쓰기 영역이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때 아이들에게 독후감은 이것이다라고 이론을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나 설명글은 이거에 맞춰서 써야 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형식을 너무 주면 아이들이 그 형식에 나의 글이 너무 얽매여져 버려서 뭔가 좀 이렇게 정돈이 된 것 같은 글이지만 읽어보면 이게 정말 잘 쓴 건가? 뭔가 좀 읽는 맛은 없네 라는 글이 또 나오는 게 좀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 3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갈래라는 건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 갈래 지식을 아주 명확하게 있어서 정확하게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요. 자, 4학년부터는요, 저희가 조금 알려줄 게 있어요. 이때부터는 조직력이 중요해요. 글을 조직하는 능력. 쉽게 이야기하면, 자, 3학년까지는요, 그냥 나열하는 글쓰기예요. 독후감도 그냥 나열하듯이 써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손이 가는 대로, 글이 가는 대로 쓰거든요.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설명글 같은 것도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써서 그냥 무작정 나열을 하는 글쓰기를 10줄에서 15줄 정도 경험을 해보면 좋은데 이렇게 썼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때에는 이제 개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법을 썼었는데 이걸 우리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나눠서 조금 더 쓰면은 더 조직력 있게 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어 라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개요짜기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때 보통 설명을 해주는데요. 근데 3학년까지는 그러면 개요짜기를 전혀 안 했을까요? 글을 쓰기 전에는 무조건 말하기로 무엇을 쓸지를 좀 발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발산하는 과정도 사실은 개요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개요를 짜지는 않지만 대강의 글의 흐름은 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거거든요. 다만 4학년부터는 직접 개요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주장글도 처음, 가운데, 끝,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설명글도 있고요. 독후감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면 좋고 가운데 이렇게 쓰면 좋고 끝에는 이렇게 쓰면 좋아 라고 대강의 개요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글이 이제 조금씩 탄탄해져요. 주의할 점은요. 글을 마구잡이로 써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 개요를 짜고 쓰는 글부터 하면 100% 글이 형식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경험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은 마구 써보는 경험이 무조건 6학년까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글쓰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하나 배우는 게 문단에 대한 개념이에요. 문단이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내용을 묶어놓는 단위잖아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글이 좀 실력이 성장을 안 하는 걸 제가 좀 보거든요. 그래서 문단 개념은 3학년 때도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조금씩 알려주는 것도 괜찮고요. 4학년 때 좀 본격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 6학년, 자, 4학년까지 이 조직하는 것까지 대강의 글쓰기는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글을 쓸 때 내용에 대한 화제 지식이라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갈래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글, 주장글, 독후감, 논설문 이렇게 여러 갈래 어떤 글을 선택해서 쓸 것인가 형식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내용 지식과
형식 지식을 4학년까지는 이제 대강 배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자, 그런데 5, 6학년부터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쓰는 글의 질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야가 좀 넓어지는 건데, 여기 하나 이제 저희가 깊이 있게 추가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논술이에요. 그전에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주제를 정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엄마 스마트폰을 바꾸어 주세요. 아빠 담배를 끊어 주세요. 저 학원을 좀 줄이고 싶어요. 이런 생활에서 나온 주제로 충분히 주장하는 글, 논술문 쓸 수 있거든요. 근데 5, 6학년 때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이 쓰는 글의 문제, 주제, 논제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 문제로 좀 뻗어나가거든요. 뭐 유기견 문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촉법소년 문제, 이런 것들로 뻗어나가서 쓰는 게 이제 보통은 5, 6학년 친구들이고요. 그 전에 이 논설문의 기본적인 기본 기들이 좀 길러져야 이 주제를 좀 넓혀서 했을 때에도 잘 쓸 수가 있고요. 이 사회 주제로 쓰는 글을 준비할 수 있는,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요, 신문 읽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 신문 읽는 것도 말씀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 신문이 접근하기엔 되게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회의 모든 주제를 다 담지 않아요. 아주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민감하다 싶으면 거의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어른 신문 읽으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거나 풀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5, 6학년 때 꼭 한번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글에 대한 상위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자기 글을 스스로 고쳐보는 거예요. 4학년 이전에도 자기 글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보통 스스로의 글을 읽게 하고 고치게 하면 주로 문맥 단위로만 고쳐요. 글을 읽다가 좀 어색한 부분들 고치는 것 정도만 하는데 5, 6학년은 그 개념보다 훨씬 넓은 내 글이 이 상대, 독자, 읽는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쓰는 문제의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부터 자기 글에 대한 메타인지를 작동을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려운 고차원의 능력이에요. 저도 책을 쓰면서 계속 내가 지금 이 쓰고 있는 꼭지의 주제가 필요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합당한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쓰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그냥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명확하다, 이거는 꼭 넣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딱 정답이 내려져서 결심이 서서 글을 써도 어떻게 더 잘 전달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듬고 고치고 막 끼워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이게 되게 고차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5, 6학년으로 넣었는데요. 5, 6학년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학년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딱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효능감을 2학년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글쓰기 효능감이 없는 고학년이면 그때도 효능감 키우기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문은 제가 5, 6학년 때 주제를 넓힌다고 이야기했지만 쉬운 주제로는 저학년부터도 쓸 수가 있고요. 문단 개념 같은 경우도 2학년, 1학년 때부터요, 중간중간 한 번씩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다만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아이들이 꾸준히 쓰면 글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꼭 플러스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읽는 것은요, 무조건 기본으로 삼고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글을 아이들이 많이 읽어야 표현력도 생기고요. 사고의 깊이와 넓이도 생기고요. 독자 입장에서 여러 필자의 글을 읽어봐야 내가 필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하고 배우는 점이 있거든요. 은연중에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서 무조건 기본기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의외로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운필력이에요. 아이들 연필 바르게 잡고 잘 쓰는 게 안 되면 한 3학년, 4학년까지는 어찌어찌 쓰는데요. 5, 6학년 때 글의 분량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때 팔이 아프거나
글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쓰는 친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체력입니다. 글쓰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 체력이에요. 저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글 쓸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쓸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못 쓰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팔의 힘이기도 한데 팔의 힘이 결국에는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작가들 보시면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체력 정말 중요하니까요. 체력까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고 뭐가 되게 복잡하죠. 잊으실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오셔서 이 영상 보시고요. 아, 대략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집에서 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워크지로 다 구현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지금 몇 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시기에 하면 좋은지를 댓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맞이하시면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